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쌤의 니가 스터디 스벨트 실전 프로젝트 무빙편입니다. 그 9번째 시간으로 현재 상영과 상세 서브 페이지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상영작 상세 페이지 제작 안내. 두 번째, 라우터 파라미터 정보 내려받기. 세 번째, 서브 상세 페이지 구현하기. 어때요? 심플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네가. 스벨트 강의는 누가? 오쌤이. 그럼 저와 함께 현재 상영작 서브 상세 페이지를 제작해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현재 상영작의 리스트별 상세 페이지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페이지 리스트에는 지난 강좌에서 벌써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A 태그에 now 한 다음에 id로 연결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영화 리스트들의 id 값으로부터 파라미터를 받아와서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현재 상영작 상세 서브 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컴포넌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컨테이너는 now 리스트들은 서브 리스트들이었죠. 상세 페이지는 그냥 now 컨테이너 스벨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데이터를 받아서 상세 페이지에 대한 로딩, 성공, 에러 컴포넌트를 담을 부모 컴포넌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메인 로딩은 예전에 제작을 했었죠. 상세 페이지가 로딩될 때 표시할 화면 컴포넌트고요. 이건 메인 이미지에서 이 로딩되던 요 동그라미로 이렇게 또 로딩되던 걸 만들어 놨었는데 그걸 사용할 예정이에요. 에러 스벨트 마찬가지로 데이터 가져오는 게 실패했을 때의 화면 컴포넌트인데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들진 않을 겁니다. 새롭게 만드는 건 이 리스트 서브 스벨트가 될 거예요. 상세 페이지 데이터 가져오는 것을 성공했을 때의 화면 컴포넌트가 될 겁니다. 실습을 통해서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컨테이너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이 컨테이너스 폴더에서 새 파일을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now 컨테이너 스벨트라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서브 같은 경우도 다른 상세 페이지들에서도 사용을 할 거라서 커먼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먼 폴더에서 새 파일을 눌러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파일은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고요. 다 만들었으면 닫아 주시면 됩니다. 라우터 기능을 사용하여 파라미터 정보를 내려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ID 값을 이용해서 상세 서브 페이지가 연동이 됩니다. now 서브 페이지 스벨트에 now 컨테이너 스벨트를 자손으로 불러와 ID 값을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시도록 하시죠. 우선 앱 스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라우터랑 라우트 기능을 사용을 했죠. 그리고 나셔서 보시면은 메인 페이지 연결이 있고 서브 페이지 연결이 있고 서브 상세 페이지 연결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인 주소들은 이렇게 now popular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상영작을 눌러보면 now, 인기 영화를 누르면 뭐 popular 개봉 예정작 이렇게 주소가 들어가는데요. 요거는 조금 더 길게 볼게요. 요 리스트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요 리스트에도 A 태그를 걸어놨었죠.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요렇게 떠요. 지금 아직 페이지를 안 만들어서 그렇고요. 요렇게 파라미터를 받게끔 처리를 한 겁니다. 이 ID 값을 받게끔 처리를 한 거고요. 요거를 앱 스벨트에서 id라는 파라미터를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명시를 해준 겁니다. 요건 라우터 기술을 봤을 때 확인을 했던 내용이어서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영상 상단에 띄워드릴 테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연결된 요 now 서브 페이지라는 걸 열어야 돼요. 그래서 now 서브 페이지를 열어주시고요. 여기에서 저 ID 값을 먼저 내려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스크립트를 통해서요. 익스포트를 통해서 props로 받았기 때문에 let id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거 now 컨테이너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저 now 컨테이너를 요 now 서브 페이지로 불러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디를 내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임포트를 통해서 처리를 해주실 거고요. 이렇게 now 컨테이너라는 거를 불러와 주시고 요 now 컨테이너를 이렇게 컴포넌트로 처리를 해줍니다. 이때 id라는 props로 내려줄 거고요.
이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문자열이죠. 근데 우리는 숫자로 처리를 할 거여서 여기에 parseInt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id를 쓸 건데 십진법을 통해서 숫자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now 컨테이너 부분에서 id를 또 props로 내려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now 컨테이너 가셔서요. 스크립트 해주시고 export를 통해서 let id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ow 컨테이너 부분도 좀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데이터 먼저 가져올 거라서 store.js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now promise랑 이 nows라는 거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now promise 복사를 하시고요. 위에다가 가져올게요. 그래서 임포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고요. promise 부분인 요 now promise 부분을 먼저 가져다 놓을 거고 Alt Shift 아래 방향키 누르셔서 역시 nows를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로딩 중 성공 실패를 처리할 컴포넌트들을 불러와서 임포트를 역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커먼 폴더에 가셔가지고 에러 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리스트 서브, 그 다음에 메인 로딩 이렇게 세 개를 열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now 컨테이너로 오셔서 저 세 개를 다 임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다 불러와 봤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들 중에 장르가 이제 요 now스 데이터를 갖고 오면 번호로 갖고 오게 되거든요. 그걸 문자열로 받아오기 위해서 장르라는 것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now스 있는 데서 Alt Shift 아래 방향키 눌러주시고요. 여기를 지운 다음에 요 장르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서 장르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데이터들이 가져오는 걸 성공했을 때 요 리스트 서브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await 블록을 또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아랫부분에다가 const라고 써주시고 promise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호 써주셔서 여기다가 now promise를 처리를 해주셔서 반응성 처리를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필요하고 장르 데이터를 가져오는 배열을 담을 수 있게 빈 배열을 선언을 할 거라서요. let datas 하고 이렇게 대괄호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let 장르 데이터스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가져오는 게 성공했을 때 저게 담겨야 되니까요. 네, nows라고 이렇게 쓰고 나셔서 then이죠. 데이터 가져오는 게 성공했을 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문법을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다 value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변수가 하나면 가로를 안 써도 되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s 빼먹었네요. 이렇게 써주시고 그러고 나셔서 datas라는 배열 빈 배열에다가 value 값을 담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르도 담아줘야 돼서요. 마찬가지로 이 코드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이 장르 갖고 오셔가지고 이 장르 데이터스의 value 값을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처리를 했고요. 그러고 나셔서 await 블록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중괄호 쓰시고 샵 await 네, 그러고 나셔서 요 promise를 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promise를 붙여주고 then의 빈 공간 없애고 에러인 경우도 처리를 해야 되니까 catch라는 걸 쓰셔서 에러를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메인 로딩은 로딩 중일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요거는 다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할 거고요. 에러도 마찬가지로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요 마지막 파트에다가 붙여주시고 두 번째에다가 요 리스트 서브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때 이 리스트 서브가 바로 요 데이터스랑 요 장르 데이터스를 받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id 값까지 내려줘서 거기에서 그 id 값까지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id라는 props로 id를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datas라는 props로 datas 배열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장르라고 할게요. 장르 데이터스로 하면 너무 기니까요. 이렇게 처리를 해서 요 장르 데이터스까지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서브가 요 데이터들을 받아서 서브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 리스트를 클릭하면 서브 상세 페이지로 가야 되는데 404 에러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now 리스트 스벨트를 작성을 했을 때 이 리스트를 작성을 했는데요. 이때 이 리스트에다가 A 태그를 걸었었죠. 이 A 태그에 요 now하고 now id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는 잘 나오는데요. 이게 라우터 기술을 쓴 거잖아요. 스벨트 라우팅을 썼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안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크립트 부분에다가 임포트를 통해서 요 링크라는 거를 불러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벨트 라우팅 기술을 쓸 거고요. 요 링크를 복사를 해서 작성을 할 건데 제가 이걸 복수로 쓴 거는 이 섹션 내부에서는 언제든지 이런 스벨트 라우터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한 거라서요. 여기에다가 use를 써서 links라고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셔서 이 리스트를 다시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잘 해주신 상태에서요. 여기 뒤에 있던 주소는 지운 다음에 다시 잘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셔가지고 이 리스트를 다시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리스트를 클릭하면 페이지가 나오죠. 이 내부에 있는 내용은 꾸미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요. 다시 이렇게 내용은 잘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404 에러가 뜨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요 라우터 기술을 썼는데 라우터를 불러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스벨트 라우팅을 이렇게 불러와서 링크스를 하고요. 어느 범위에다가 줄지를 use라는 지시자를 통해서 주셔야 합니다. 데이터를 받아 성공했을 때 현재 상영작 서브 상세 페이지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제목 들어가고 포스터 이미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작된 날짜, 요게 장르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꾸며주는 요소들이랑 설명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장르 아이디를 쓰죠. 그 다음에 요 포스터 패스라고 해서 포스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타이틀, 그 다음에 요렇게 지금 오버뷰라고 되어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영어도 있죠. 그래서 영어 타이틀, 오리지널 타이틀도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고요. 날짜 같은 경우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가져오는 거를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스트 서브 스벨트를 작성을 해서 여기에 내용이 나오도록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크립트 태그를 쓸 거고요. 아까 보여드린 화면에 아이콘들이 있었습니다. 하트 표시도 있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임포트 해와 주시면 되세요. 아이코닉 파일을 불러와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now 컨테이너 스벨트에 가보시면 우리가 리스트 서브에다가 프롭스를 내려줬죠. id, 데이터스, 장르 해서 익스포트를 통해서 내려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프롭스 데이터를 내려받아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셔서 이 데이터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꾸며주는 요소로 갖고 와야 되겠죠? 이게 코딩을 작성하는 중에는 이렇게 자꾸 에러가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워주시고 다시 루트 쪽으로 가시면 다시 나올 거고요. 그러고 나셔서 다시 리스트 부분을 클릭하면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가끔 에러가 뜨면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한 개를 받을 거죠. 이 데이터 쓰는 전체를 받을 건데 이 데이터는 자기 데이터 한 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리스트는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크레이븐이라는 거 보이시죠? 이 크레이븐 데이터만 가져와야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스는 지금 보이는 이 데이터들을 전부 다 담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아이디에 되는 것을 한 개만 담을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을 할 겁니다. const라고 해서 데이터라고 할 거예요. 복수로 안 썼죠? 데이터 한 개를 갖고 올 거고요. 이 데이터스 중에서 이제 필터 처리를 할 겁니다. 필터라는 메서드 있죠? 자바스크립트 메서드고요. 여기다가 데이터라는 매개 변수를 쓴 다음에 화살표 함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턴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올 건데요. 데이터 중에 id가 지금 현재 id 값과 같은 것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 id가 지금 바로 클릭했을 때 받는 id잖아요. 지금 이 아이디 보이시죠?
요 아이디가 바로 클릭해서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디 값이 데이터 아이디와 같은 한 개의 데이터만 담는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미지로도 보여드려 왔는데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모두 다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아이디라든지 타이틀명, 설명, 그다음에 포스터 주소, 그다음에 날짜 요런 것들 갖고 온다 그랬죠. 그리고 영문 타이틀까지 해서 오리지널 타이틀까지 갖고 올 건데 그걸 비구조화 할당을 통해서 각각의 데이터를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지금 다 써서 보여드리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복사해서 붙여 넣었는데요. 여기 아이디 값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오리지널 타이틀, 설명, 요거 오버뷰라고 보이고 포스터 이미지, 그 다음에 날짜, 그 다음에 타이틀까지 이렇게 갖고 올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장르를 받아올 건데 장르는 여러 개로 나눠 있습니다. 꼭 스릴러다, 멜로다 이렇게 한 개씩이 아니라 여러 개에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장르를 담는 배열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et이라고 쓰고요. 그 장르는 매번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고 요 장르에다가 요 KO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걸로 갖고 올 거고 이렇게 아이디스를 통해서 배열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이름을 지은 거고요. 여기다 빈 배열이죠. 이 빈 배열을 통해서 이 장르 아이디를 통해서 갖고 와야 돼요. 요 장르 아이디를 통해서 각각의 배열로 받아서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문을 통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을 통해서 let i고요. in 요 장르 아이디스 보이죠? 요거를 반복해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더 중첩으로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let j라고 써야 되겠죠. 똑같이 i라고 쓰면 안 되기 때문에 in 쓰고요. 장르 한 개에 대한 값을 이제 처리를 할 거고 이렇게 해서 if 문을 통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장르 id 값이 이제 이 i번째가 요 장르스 j랑 같게 되면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장르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갖고 오는 장르는요. 이 해당 영화의 장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장르는 이렇게 익스포트로 내려받았잖아요. 모든 장르예요. 그 중에 한 장르랑 겹치게 되면 여기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한국어로 담을 배열에다가 그 데이터를 담아주면 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배열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요. 여기에다가 푸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데이터를 푸시를 처리를 해주시고 이 장르에 대한 값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name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처리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처리해서 반복적으로 한 개만 장르가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장르가 여러 개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포문을 통해서 받아오게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스크립트 아랫부분에다가 이제 꾸며주는 요소를 작성을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큰 틀을 차지하는 서브 페이지 박스라는 거를 처리를 할 거고요. 이건 역시 글로벌 CSS에서 제가 클래스를 준 거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실 때요. 요 리스트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리스트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가끔 수정할 때 자꾸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러면은 다시 루트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잘 나올 수 있게끔 다시 처음으로 가신 다음에 리스트를 다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서브 페이지 박스가 들어가서 이 공간이 차지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여기를 수정해도 자꾸 에러가 뜰 텐데 매번 귀찮지만 확인을 해봐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배경 이미지가 깔리듯이 할 건데 이걸 CSS에서 주기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돼서요. 그냥 이미지로 제가 이 부분을 깔았습니다. img 태그로 그냥 깔았고요. 포스터 이미지가 들어가도록 처리를 했고 이거는 클래스를 통해서요. 제가 약간 번짐 처리가 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다시 루트에 간 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당 이미지가 번져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빙을 눌러서 이제 다른 리스트로 들어가게 되면 색깔들이 조금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보이시죠? 그 이미지를 좀 확대해서 번지게 처리하도록 제가 이 클래스에다 처리를 한 겁니다. 이런 거는 그냥 따라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포스터에 이미지가 나오는 부분과 컨텐츠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감싸는 클래스를 컨텐츠 랩이라고 처리를 했거든요.
요거는 글로벌 CSS에서 준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따라서 써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내용을 담는 레프트 부분을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터가 담기는 부분을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포스터가 담기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포스터가 담기는 쪽부터가 이미지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랑 똑같죠? 하지만 클래스가 없죠? 요거는 번지게 처리하기 위해서 했고 요거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에러가 뜨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번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루트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네, 이미지가 이렇게 잘 들어와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부분인데요. 타이틀을 쓸 거예요. H2 태그로 쓸 거고 이 비구조화 할당을 통해서 가져온 타이틀과 오리지널 타이틀 보이시죠? 영어로 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타이틀을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게 아직 저장이 잘 안 돼서 그런 거라서요. 루트로 들어오셔가지고 잘 리스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타이틀 잘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다가는 날짜를 넣을 거예요. 근데 날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르도 이제 한 개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꾸며주는 요소를 통해서 리스트로 작업을 해서요. 요 UL 태그로 클래스 인포라는 거를 처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날짜가 있으면 날짜를 넣을 거고 없으면 안 넣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if 블록을 통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if를 통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날짜가 바로 요 릴리즈 데이터예요. 요 릴리즈 데이터가 있을 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리스트로 요 릴리즈 데이터를 처리를 해주라고 이렇게 표현식을 통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장르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샵 each 블록을 통해서 쓰실 거고요. 우리가 있는 데이터는 장르를 담는 배열에다가 처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장르를 담는 배열을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단수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쉼표 써주시고 i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처리를 할 거고 역시 리스트로 가지고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셔서 결국은 그 장르가 담긴 이름은 여기에 최종적으로 담기는 거죠. 이건 여러 개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f문을 통해서 날짜와 장르를 each 블록을 통해서 여러 개를 반복해서 이 리스트에다가 담아봤습니다. 그럼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또 잘 안 될 테니까요. 루트 페이지를 간 다음에 새로 고침을 다시 한 번 더 잘 눌러주시고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날짜 잘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날짜가 잘 들어오도록 처리가 될 겁니다. 지금 장르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장르가 잘못이 됐네요. 자, 콘솔 로그로 장르를 찍어봤습니다. 제가 요 장르를 담는 배열을 찍었을 때는 장르가 하나도 안 담겨 있더라고요. 그럼 장르 쪽에서 잘못된 거기 때문에 한번 콘솔 로그를 찍어봤고요. 여러분들도 코드가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디버깅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사 파트에 가서 콘솔에 가서 보시게 되면 네, 오브젝트 자체가 또 들어와요. 이거 지난번에 스토어에서 그대로 복붙해서 그런 거죠. 이때 우리가 데이터라는 곳에 장르가 담기는 게 보일 겁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데이터의 장르까지 담기게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스토어에서 좀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어 JS를 열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 이 프로미스 자체를 갖고 올 때는 결과를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오브젝트 결과를 다 갖고 오는 거고 데이터도 그래서 변경을 했죠. 데이터가 안 넘어와서. 그래서 데이터의 리절트였습니다. 근데 이번엔 데이터 리절트가 아니라 데이터의 장르스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이디가 28번이면 네임이 액션이다. 이렇게 들어가게끔 이 네임을 받도록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르 파트에 오셔서 제가 그때도 그대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결과, 그러니까 로딩, 성공, 실패인 프라미스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데이터라고 쓰고
저 장르를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S를 눌러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다시 새로 고침해서 해야 돼서 다시 첫 페이지로 갖고 오신 상태에서요. 그러고 나셔서 리스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장르가 쫙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검사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요 콘솔에 어레이만 담겨요. 보이시죠? 그래서 거기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르까지 잘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장르가 들어오도록 스토어도 잘 고쳐주시면 되세요. 처음에 저희가 복붙해가지고 결과만 갖고 왔기 때문에 프라미스만 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 장르를 확인한 콘솔은 지워주시고요. 요 인포 밑에다가요. 여긴 이제 그냥 꾸며주는 요소입니다. 버튼처럼 처리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셔서 설명을 추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하단에 블로그 주소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는 9번째 시간이죠. 현재 상영작 서브 페이지 제작을 하고 있는데 요 더보기를 누르셔서 리스트 스벨트의 일부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와 주십니다. 그래서 요 UL의 종료 태그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알아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뭐 영화 시청하기, 찜하기 뭐 이런 기능까지는 데이터를 담는 우리가 지금 서버가 없기 때문에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 같은 경우 없는 경우도 있다고 했겠죠? 그래서 설명은 업데이트가 되면 추가가 되겠다고 빈 문자일 땐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빈 문자가 아니면 설명이 나오게끔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이걸 다 붙이셨으면 저장을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루트 가신 다음에 새로 고침 한 번 더 해주실게요. 그러고 나셔서 리스트를 클릭하게 되시면 내용도 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이건 다 제가 글로벌 CSS에서 꾸며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실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이런 것들을 다 쓰면서 CSS도 쓰면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서브 상세 페이지까지 전부 제작을 해봤어요.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넥스트 레벨 인기어와 페이지 제작.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